제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집들, 공간들을 보면서 아 진짜 망해가는 집안, 망해가는 집에는 꼭 있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공통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집안도 망해가는 집안에서 잘 되는 집안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믿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저는 멋지동 전건호입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했었고요. 지금도 전국 수많은 공간에 여러 컨설팅들을 해드리고 있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망해가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풍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공간, 물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자연의 가치, 또한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마음가짐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아우르고 우리가 성찰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철학을 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들도 정말로 물건을 놓는 것들, 해바라기, 소금단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건데 그 전에 춘추좌시전이라고 하는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안짐독 불가회야. 편안함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독처럼 해로우니 그런 생각은 절대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편안함, 즉 안일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망해가는 여러 가지 집안의 특징, 포인트들의 그 윗단계의 개념은 바로 그 안일함입니다. 내 삶에 대한 안일함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일함이 곧 집안을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안일함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짚어야 될 포인트들. 첫 번째는요. 일단 정말 진짜 좋지 않은 집들, 뭐 풍수적으로도 그렇고 집안이 기울어가는 집은 지저분합니다. 1차적으로 지저분합니다.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참 신기해요. 잘 된다 싶은 집은 참 깨끗하고요. 좀 기울어 간다 싶은 집들은 정말로 지저분합니다. 생활 여러 가지 정리 안 되어 있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의뢰인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이분이 그 처음 집에 그렇게 좋지 않으실 때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제가 가서 봤더니 이사를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짐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또 집안에 가족들이 막 각각 있는데 어쨌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라도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지내는 걸 보면서 참 이 집은 참 안타깝다 혹은 이 의뢰인분 자체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 이후로 이제 좋은 곳을 또 찾아드려가지고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지내신다라고 전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집안이 지저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겠다라든지 갑자기 어떤 불의의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의 패턴이 끊어지겠죠. 끊어지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신경을 쓸 만한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 좀 지저분해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저분한 것도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또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집이 잘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꼬이게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을 벗어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힘든데 어쨌든 이게 좋지 않은 증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거기서부터 중요한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는 어떤 집안의 그런 운적인 포인트인데 한 집안이 안 좋아지게 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크게 아픈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크게 아픈 사람이 한 명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 많은 그런 시간적인 비용, 가족들의 그런 그 경제적인 비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아픈 사람 자체가 나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흘러가는 형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 고령화를 수십 년 먼저 앞섰고 지금은 이제 완벽히 대비가 된 의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거기에 좀 본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처음 이제 일본에서도 고령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된 범죄는 바로 가족 간의 범죄였습니다. 가족 간의 범죄. 그 경제를 떠받치고 뭔가 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족 비율보다 그렇게 자원이 투입되는 그 가족의 인원이 더 많아지게 될 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더더욱더 힘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일본은 옛날부터 겪어왔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가 어떤 엄청 이슈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아프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프지 않도록. 뭐 내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 하겠지만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식습관, 생활습관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꿔나간다면은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지금 지내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오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것으로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지 않은 집안, 망해가는 집안일수록 TV가 항상 틀어져 있습니다. TV가 항상 틀어져 있어가지고 늘 TV를만 보고 있는 아마 가족 구성원이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물론 연세가 지긋하시고 집안에 늘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젊은 분들 경제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TV를 틀거나 혹은 집안의 여가 시간 자체가 TV를 중심으로 해서만 돌아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발전적인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집들을 보면서 체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집안, 굳이 돈을 떠나서라도 평안하고 그런 집안들일수록 TV를 보는 시간의 그 양 자체가 참 적더라고요. 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포인트로 좋지 못한 집안의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취업난이 이렇게 심할 때 어떻게 내가 일하기 싫어서 안 하냐라고 하겠지만은, 근데 저도 어쨌든 그러한 시기를 지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는데 뭐냐면은 진짜 취업을 열심히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은 나태하게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그런 우리나라의 이런 젊은 분들이 열심히 전력을 다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에게 의지하게 되고, 부모님이 또 아유 우리 자식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 집에 와서 생활비라도 아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서 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역으로 계속해서 일단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극명한 예가 뭐냐면은 한 집이 생각이 나는데, 그 집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알바를 하고 이렇게 막 힘들게 그렇게 지내시는데, 근데 그 집안에 이제 장성한 아들이 있단 말이죠. 장성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죠. 뭐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취업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을 가만히 보니 딱히 책도 보이지 않고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게임기라든지 컴퓨터 게임 하기 좋게 만들어진 그런 안락한 그런 방의 시스템, 그게 제일 먼저 저는 들어왔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집에 그런 풍수도 풍수인데 집안에서 새는 곳은 따로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 품 안의 자식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해도 진정으로 잘 되고자 한다면은 스스로 각자 헤쳐서 나갈 수 있도록 등을 밀고 때로는 더 험한 곳으로 밀 수 있는 것도 저는 그게 양육자로서의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일을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집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 힘들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풍수적인 포인트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집일수록 또 뭐가 있냐면요, 삐걱거리는 문, 그리고 축축한 화장실, 이것들이 항상 동반이 되더라고요. 문이 삐걱거리고 뭔가 고장난 것이 있다라든지, 혹은 화장실이 축축하고 곰팡이가 막 피어 있다라든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첫 번째 책에서 들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도, 자녀가 참 안타깝게도 이게 집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하는 그 자녀 같은 경우에 집안의 이런 방도 그렇고 문고리도 떨어져서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제 고치지 못하게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정말 방이 엉망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걸 제가 책에다가 내용을 담아놨는데,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옷차림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잖아요. 집을 통해서도 다 그게 드러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집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늘어져 있거나 어떻게 되어 있으면은 이분 성격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마음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것이 짐작이 되는데요. 이처럼 집의 어떤 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면면의 모습이 곧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 마음을 드러내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인트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포인트들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될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 다가온 이 하루라도 소중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꿔 나간다면요, 분명히 잘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또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방이 거대한 쓰레기통이에요. 치워도 금방 또 어질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참 그렇죠. 그 딸방, 특히 어머님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들방보다 딸방이 더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억지로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저는 특히나 성인일수록 말이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할 수밖에 없죠. 본인 삶이니까요. 근데 진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한다면은 그 독립해서 살도록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서로 더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지내는 자녀분들일수록 아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이거 뭔가 조금 더 병적으로 혹은 좀 더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더 과하게 지저분하게 지낸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한번 자녀분하고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지저분하다, 더럽다, 청소해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왜 이럴까? 내 자녀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역시나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함께 성인이라면 분리해서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죽은 강아지 유골로 구슬을 만들어서 딸이 보관하는데 그 뒤로 제가 많이 아프고 사고도 당했어요. 집과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연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거는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러한 상황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봤었기 때문에 죽은 강아지라고 해도 어쨌든 아무리 뭐 내가 애착을 가지든 뭐 하든 여러분들이 집안에 그 돌아가신 가족 구슬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강아지 키울 때 가족처럼 다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화장을 하든 요즘 뭐 이런 강아지 장례식장 이런 식으로도 다 잘 돼 있으니까 해서 떠나보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산 사람은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을 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또한 이 세상의 순환하는 이치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죽은 사람 다 기억하고 전부 다 슬픔들을 기억하고 산다면은, 안고 산다면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진짜 기억해야 되는 날 1년 중에 하루 이틀 정도만 기억을 하고 떠올리고, 또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흘려보내고 잊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꼭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망해가는 집안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려 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저와 인연이 되신 모든 분들이 망해가는 집안이 아니라 잘 되는 집안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니 꼭 오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 집안에서 고쳐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실 겁니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만약 진정으로 어떤 집 때문에 걱정이 되시고 고민이 되신다면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라든지 상담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 you hear that? My sanity about